우리 주린이들 솔직히 주식 왜 해요? 월급으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 돈 벌고 싶으니까. 지금 빚내서 미국 주식 들어가면 너 바보야. 동학개미에 이어서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죠? 미국 증시가 최근 몇 년간 활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지금 최근 11,00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불과 1년 전에는 7,800선에서 움직였고요. 5년 전에는 4,800선에서 움직였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건지 살펴보려면요,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우리 코스피 1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우리 코스피는 5년 전에도 2,000이었어요. 지금도 2,000선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학개미들이 야, 기회의 땅은 미국에 있네 라고 해가지고 돈 싸들고 지금 다 서학개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8말 9초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론 뿐만 아니라 야, 이거 좀 버블이 낀 거 아닐까? 부정론과 비관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낙관론의 첫 번째 가장 큰 근거는 계속될 유동성이에요. 돈의 힘인 거죠. 계속된 저금리와 엄청나게 연준에서 푼 유동성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은 당분간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대회에 천명하고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에 2023년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계속되는 제로금리랑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에 버블이 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거품 우려를 해소할 수단으로 금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금리 안 올릴 거란 얘기예요. 자산에 좀 거품이 끼더라도. 그러니까 증시를 낙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유동성은 계속 쭉 가는 거야. 금리도 안 오를 거야. 그러니까 지난 패턴 그대로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낙관론의 두 번째 근거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요. 미국 실물 경제 지표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미국 주택 경기예요.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7월에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물론 이 역시 제로금리와 유동성의 힘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OECD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7.3% 올해 성장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3.8%로 끌어올렸어요. 2배 가까이가 오른 셈이죠.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4.0%를 달성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최근에 성장률 4.0% 달성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몸집이 4% 성장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가 내년에 4%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경기 곧 좋아질 거야 라는 거와 다름없어요. 그리고 낙관론의 세 번째는 달러와 약세와 백신, 치료제 개발이에요. 달러와 약세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시장에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달러가 지금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세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자금 경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달러 약세가 완화시켜줄 수 있죠.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내 기업들의 이익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자금 경색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여기에 더해서 낙관론자들은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도요, 세계 각국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곧 올해 연말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 초엔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증시는 계속해서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관론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거예요.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저서로 엄청나게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가 개발한 주가 수익 지수라고 CAPE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지수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대공황 직전인 1929년에 이 지수가 31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 지수가 30이에요. 민스키 모멘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는 뭐냐 하면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은 자산 가치도 붕괴하고 경제 위기도 동시에 오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말이 다시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로금리, 저금리와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돼서 이거 한번 꼬꾸라지면 큰일 날 거야 라는 우려가 점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개인,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들조차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금리, 제로금리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에 하나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중단되고 혹은 줄어들고 금리가 반전, 오른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진짜 곡소리 날 거야 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관론은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기는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전 세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산 가치는 어때요?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이 괴리를 디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이 괴리가 너무 커졌다 이거죠. 지금의 증시는 돈 홍수와 저금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후로 이상 급등한 거라 경제가 조금만 불확실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겨울이 와서 다시 6개월 전처럼 2차 팬데믹이 오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지금 트럼프 코로나 확진됐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점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변수가 있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TV에 나와서 나는 대선에 불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청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하면 바로 탄핵될 텐데 트럼프 대단해요. 이것도 증시에 어마어마한 불안 요인이죠. 그리고 비관론의 마지막 이유는 계속해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V형 반등이다, 나이키형 반등이다, L자형이다, I자형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K형이란 얘기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K형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아닌 것들은 죽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K 아래처럼.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주들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 종목들은 엄청나게 계속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양극화는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에서도 존재하는데요. 자산시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반등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실물 경제는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이 유동성의 힘이 어느 순간 줄어들거나 끊기면 이 실물 경제 회복 속도도 쭉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제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여러분 빚내서 주식하시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빚내서 미국 주식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정보도 부족하시고 변동성도 이렇게 심한데 큰일 날 수 있어요. 사실상 말린 거나 다름없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필요한 자세는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는 본질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린이들 솔직히 주식 왜 해요? 월급으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 돈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감수하고도 내가 하이리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하이리턴보단 하이리스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 미국 주식 들어가시는 거 신중에 신중을 기하세요. 특히 빚내서 절대 안 됩니다.